2024년 8월 2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계셨던 어떤 주식 공부, 시황 공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라는 강조를 자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뭐뭐 때문에 주식이 올랐어. 뭐뭐뭐 때문에 주식이 하락했어. 이렇게 시황 공부하면 죽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뉴욕 증시가 올랐는데 뭐뭐뭐 때문에 올랐구나.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 뭐뭐뭐 때문에 하락했구나. 이렇게 주식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죠.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시는 분들은 들으실 때마다 쟤 미친 애 아니야? 똑같은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 제가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 뭐뭐뭐 때문에 주식이 상승했고 뭐뭐뭐 때문에 주식이 하락했고 이거는 뒷북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미쓰리가 이렇게 시황을 보는구나라는 예시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월 말이죠. 거의 7월 초죠. 일요일 방송에서 7월 첫 번째 주 뉴욕 증시를 그려드리면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3분기 시작이고 2024년 하반기의 시작이요. 7월의 첫 번째 주입니다. 뭔가 기대감이 몽글몽글합니다. 그럼 미쓰리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겠습니까? 7월 첫 번째 주는 주식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겠네. 거기다가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 예정이니까 요걸로 만약에 주식시장을 상승시키려면 재료로 쓸 수 있겠네.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거죠. 딱 기본적으로 7월 첫 번째 주는 얘네가 증시를 띄울 생각이네. 그렇다면 그 띄우는 재료가 정말 단순하게 미쓰리가 말한 대로 하반기 기대감, 3분기 기대감, 이런 기대감으로 띄울지 아니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으로 띄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이터들을 막 모아 놓으면 7월 첫 번째 주는 나쁘지 않게 만들겠구나. 이렇게 미리 그림을 그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7월 첫 번째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을 거라는 걸 이미 예상해 놓고 거기다가 계속 재료를 갖다 붙이는 거죠. 자, 이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 최근 들어 제가 똑같은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8월 1일 방송을 새날 출연 관계로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근데 그 전날 7월의 마지막 날 돈다방 미쓰리 썸네일이 7월 FOMC 회의에서 만약에 25bp 금리를 인하한다면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미친 애 아니야? 아니 9월 달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한다고 하는데 뭘 7월 달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한다고 가정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7월 31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상승 마감한 이유가 뭐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달에 금리 인하 개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며 상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쓰리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으신다면 저는 왜 7월 FOMC 회의에서 25bp를 인하한다면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7월 마지막 날 뉴욕 증시를 상승시킬 거라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뉴욕 증시가 월요일 날 상승했다가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하락했고 금요일 날은 살짝 반등했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제대로 상승 한번 못하고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풀다가 갑자기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7월달 FOMC 회의에서 25bp 인하하면 뉴욕 증시가 막 좋아하겠죠? 라고 얘기하면서 9월달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더 이상 증시는 좋아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쭉 썰을 풀었던 것에 대한 결과물을 보신 겁니다. 전문가들은 9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신호를 강하게 받았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7월 31일 수요일 날 상승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제 머릿속은 얘네가 7월 31일 날 뉴욕 증시를 상승시킬 건데 과연 뭘로 상승시킬 거냐. 7월 달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상승시킬 거냐. 7월 달 금리 인하로 상승시킬 거냐. 한 가지 의심스러웠던 건 뭐냐면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 100%는 더 이상 뉴욕 증시에서 먹히지 않거든요. 만약에 먹힌다면 8월 1일 목요일 뉴욕 증시도 계속 상승을 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시는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제가 이해하실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7월 31일 수요일 날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9월 달에 금리 인하하겠다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8월 1일 목요일 뉴욕 증시도 상승을 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7월 31일 수요일은 그냥 뉴욕 증시를 어떻게 해서든지 상승 마감시키려고 했던 것이 포인트인 겁니다. 단 전문가들이 제목을 9월 달에 금리 인하 시사를 강하게 했어. 이걸로 단 건데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실한데 하물며 남은 FOMC 회의에서 2번 정도 더 할 거라고 확률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8월 1일 목요일 날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했냐고요.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뒷부분에서 전해드릴게요. 자, 7월 31일 수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4, S&P 500이 1.58, 나스닥이 2.64% 상승했고, 자, 상승 이유 말씀드렸죠. 전문가들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9월달 금리 인하 개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며 상승했다고 하지만 미쓰리는 아니야, 니네는 31일 날 상승시키라고 했어. 그리고 이유를 갖다 붙인 거야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시황을 보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자,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에서 발표하는 6월달 펜딩 주택 판매 지수 전월 대비 4.8% 상승했고 5월달에는 2.1%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경제 지표 빨리빨리 패스할게요. 자, 7월달 시카고 연방은행 PMI 지표 6월달에 47.4였는데 7월달에 45.3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PMI 지표 기준은 얼마다? 50이다. 경기 안 좋습니다. 시장 예측치 44.7. 자, ADP에서 발표하는 7월달 전미 고용 보고서 전월 대비 12만 2천 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시장 예상치는 14만 7천 명보다 부진했고 2024년 1월 이후 가장 둔화된 수준의 증가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FOMC 회의 결과 나왔죠? 8회 연속 금리 동결에서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0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 유지되고 있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면 9월달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9월달 금리 인하가 테이블에 오를 것이다. 시장 기대에 부응했다라고 합니다. 시장 기대에 부응했으면 8월 1일 날도 올라갔어야 된다고요. 자, 그럼 8월 1일 목요일 뉴욕 증시 왜 하락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21, S&P 500이 1.37, 나스닥이 2.30% 하락했습니다. 자, 8월 1일 날 어떤 이야기가 튀어나옵니까? 경기 침체 우려로 3대 지수가 하락했다고 하죠. 미쓰리가 7월 달 25bp 서프라이즈 금리 인하면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9월달 25bp 금리 인하는 약발이 안 먹힌다. 더 강한 거, 야동에서 점점 더 센 거, 점점 더 강렬한 거, 스너프인지 뭔지 하여튼 그것까지 가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강력한 거를 더 원하게 되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이미 9월달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미 약발이 없다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센 게 나와야 돼요. 9월 달에 최소한 50bp 금리 인하 한 방 정도 나와야지 뉴욕 증시가 니네 금리 인하 하려고 그래? 이렇게 조금 눈 하나 깜빡깜빡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불편하시겠지만 우리가 9월 달에 조금 더 강력한 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될 숙제 같은 게 있다고 했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경기 침체라고 했잖아요. 경기 침체를 받아들임으로써,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그러면 이미 9월 달에 25bp 금리 인하는 이젠 약발이 안 받으니까 시장은 조금 더 강력한 거 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하락하고 시장이 걱정하면 전문가들은 야, 9월 달에 25bp 금리 인하에서 누구 코에 묻혀 이씨 50bp는 해야지 씨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나마 이게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거라고요. 제가 그래서 만약에 7월 달에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하를 서프라이즈로 깜짝 발표를 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더라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 그리고 제가 애인 비교해 드렸잖아요. 애인이 갑자기 서프라이즈 이벤트 해가지고 선물해 주면 한 일주일 정도 약발이 가지만 그거 서프라이즈 선물 한번 받았다고 영원히 사랑이 지속되는 건 아닌 것처럼 7월달 서프라이즈 금리 인하를 만약에 한다 했을 땐 그냥 잠깐 좋은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흥분할 구간은 아니다. 왜냐? 주식시장이 저질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바로 전 방송에서 해드렸습니다.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잖아요.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자마자 주식시장이 상승폭 모두 반납하고 전일 상승했던 거 이상으로 하락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이요? 지금 2,700 깨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쓰리 2,900 갈 것 같아 어쩌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주식은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해서 한 방에 밀어낸다고요. 한 방에.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 91포인트 빠집니다. 100포인트 안 빠지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대한민국 주식시장 지금 2,750포인트 그 당시 이거 굉장히 높은 포인트다. 이건 지금 현실에 안 맞는 거다. 하방을 열어놨다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잖아요. 바로 전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예언했던 얘기들이 지금 뉴욕 증시에서 현실화되고 있어요. 경기 침체 우려로 3대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자, 경제지표 볼게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 대비 14,000명 증가해서 24만 9천 명. 자,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얘네는 이게 30만 건이 되기 전까지는 아이 괜찮아. 기준선이 30만 건이야. 라고 하겠지만 지혜로운 돈다방 미쓰리 투자자들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증가세 얼마나 빨리 얼마나 급격하게 늘어나느냐 그 과정을 봐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21만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어느새 24만 9천 명이면 25만 명까지 와 있습니다. 작년 8월 첫 번째 주에 기록한 25만 8천 건 이후에 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2주 이상 실업상 신청한 청구 건수도 2011년 11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ISM에서 발표한 7월달 PMI 지표 6월달에 48.5였는데 7월달에 46.8로 예상치 48.8보다도 부진했어요. 미쓰리가 하방을 열어놨어요. 지금 골디락스 아니에요. 지금 주식시장 저질이에요. 하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정말 점쟁이 빤스를 훔쳐입은 게 아니라 제 머릿속에 경제지표가 모는 종이로 다 그림이 그려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정점을 찍고 꺾이고 있는데 그 꺾이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은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 미국은 고용이 좋은 애, 골디락스네, 연착 6인에 뭐 고용지표가 마시기 좋은 차의 온도로 싣고 있네 지랄 이은병 삽질들을 한 거죠. 자, 주식은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 7월달 FOMC 회의에서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100%입니다. 전일에 시장이 부응했다면서요. 그럼 그 부응 하루도 안 가요? 8월 1일 날도 최소한 이틀은 부응해야지. 다시 여러분 다시 정리.
7월 31일은요. FOMC 회의에서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 준 게 아니라 그냥 보이지 않는 손이 막말로 7월 31일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끝낼 생각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게 주식을 잘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를 딱 가늠할 수 있는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천당과 지옥과 같은 미묘한 차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유 미쓰리나 아무리 미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모르겠어. 당연히 모르시죠. 뭐 여러분들이 뭐 저처럼 뭐 정말 주식 공부하려고 뭐 지옥까지 한번 갔다 보셨겠습니까? 여러분 한 14시간 17시간씩 정말 모니터 앞에서 정말 이렇게 망부석처럼 이렇게 앉아 보셨어요? 전 종목 차트 매일매일 다 뽑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A4 용지에 빈틈이 없도록 연필로 그 모든 그 특징주 내용들을 다 매일매일 작성하는 그런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없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여전히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실화로 이제 조금씩 경험하시는 거죠. 7월 첫 번째 주 제가 그렸던 그림, 왜 미쓰리가 이번 7월 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서프라이즈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왜 할까? 왜 하겠습니까? 얘네 7월 30일에 주식시장 올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매일매일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어떤 그 변곡점 같은 그 신호가 주는 때가 있어요. 특히 FOMC 회의라든가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는 날은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해 나가면 최소한 어느 정도 방향성은 보이고 최소한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헛짓거리에 뒤통수는 안 맞습니다. 자, 어떤 분께서 댓글에 미쓰리가 하는 맥에 이제 기우제, 인디언 기우제 같은 느낌이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화난 거 아니에요. 글 달아주신 분께 제가 좀 답을 드리면 그분의 의견이 이거죠. 주식시장이 질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장이 빠지지 않고 지탱하고 있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근데 질이 나쁘니까 조만간 사단이 날 거다라고 미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마치 미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인디언 기우제 같다라고 의견을 달아주셨는데 그나마 감사합니다. 저 예전에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간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근데 돈다방 미쓰리 오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시황에 거의 틀린 부분이 없었어요. 장기가도 크게 봤을 때. 제가 크게 반성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2019년 거의 전 세계 유일하게 연준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는데 제가 놓쳤던 부분은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주식시장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물론 25bp 금리 한 번 인하했다고 주식시장이 막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제가 금리 인하까지는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리 인하 효과로 주식시장이 오를 거라는 시황은 못 맞췄어요. 제가 돈다방 미쓰리 방송하면서 가장 크게 반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꼼꼼히 체크를 하죠. 그럼 저는 이런 대답을 하고 싶어요. 인디안 기우제라기보다 저는 최소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7월달 FOMC 회의에서 뭐 금리를 인하해서 서프라이즈로 가든 뭐 주식시장이 올라가든 일단 흥분하시면 안 된다.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해야 되고 조금 더 강력한 거 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불편하지만 경기 침체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똑같은 의미로 근거도 없이 그냥 마냥 장밋빛 전망으로 주식시장 조금 올라가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3,000포인트 간다고 3,100포인트 간다고 하는 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인디안 기우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하는 얘기 뭡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 어느 정도 빠질 때까지는 이제 지금이 매수 기회다. 뭐 저가에 사라. 뭐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올라간다라고 하다가 진짜 만약에 더 빠지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현금 보유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오지게 당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오지게 당했으면 제가 브로커 짓을 때려치고 제가 시황을 공부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열받는 부분은 그리고 제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비판하는 부분은
지금 주관적으로 봐도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2,900 간다고 했을 때도 저는 여러분 하방을 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반기 겨우 보냈는데 저는 어차피 1년 정도의 시황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한번 쭉 빼는 거는요. 하루에 막 정말 세 자릿수도 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분하지 마셔라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방을 열어놨습니다라고 본 부분에 있어서 마치 미쓰리는 인디언 기우제처럼 하방을 열어놨으니까 계속 내려가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느끼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저는 인디언 기우제도 아니고 고장난 시계도 아니고 오히려 제가 인디언 기우제고 제가 고장난 시계면 대한민국 애널리스트들은 다 진짜 짐 싸야 됩니다. 돈다방 미쓰리 들어보면 무슨 알겠지만 제가 애널리스트들보다 못 맞히나요? 더 잘 맞히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더 자신 있는 게 뭐냐면 단순히 뭐 미치니까 뭐 사십시오. 뭐 더 갈 겁니다. 그것도 조금 더 올라갔을 때 뭐 2,800포인트 가면 3,100포인트 지르는 그런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지금 2,800이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2,900, 3,000을 갈 수 있을 거라고 막 흥분 모드가 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장이 아니고요. 지금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거죠. 그 지탱한다는 게 건전하게 지탱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인위적으로 막 지탱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힘이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2,800이 갔을 때 많은 분들이 3,000 가면 어떡해? 나 지금이라도 사야 돼? 라고 흥분하실까 봐 지금 주식시장은 저질이기 때문에 흥분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따라 사지 마십시오. 아니야 미쓰리 너는 빠진다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2,800 가는데 이거 진짜 빠지겠어? 3,000 갈 것 같은데? 무슨 말씀. 지금 2,700도 깨졌는데요. 지금 2,684포인트까지 왔는데요. 그럼 어떻게 전문가들 어떻게 얘기하고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좀 재미있게 웃기게 막 방송을 하고 막 이렇게 비유해서 하지만 제가 앞에 방송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화장실도 가지 못한 상태에서 오직 제 인생을 주식에 건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모는 종이의 경제 지표가 있어요. 그다음에 미리 앞서가야 돼요. 뭐 수많은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는 잘 감도 안 오시고 다른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하시지만 쭉 시간이 지나가면 미쓰리가 저렇게 시황을 보는구나. 그리고 저게 틀리지 않구나라는 걸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날이 올 거고 그게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면 내가 진짜 주식 공부를 해봐야지 라고 원하시는 날이 올 거라고요. 자, 지금 현재 돈다방 미쓰리 마무리할 시간에 2,685포인트까지 내려갑니다. 자, 제가 하방을 열어놨습니다는 인디언 기우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제가 억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나 하방으로 찍어놨는데 올라가네. 여러분 아니야 내려갈 거야. 내려가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굉장히 오랫동안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여러모로 폭넓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아마 웬간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저만큼 보지 못할 거요. 그들은 오직 수치에만 보고 있다 보니까 저보다 모를 거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마 그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다양한 의견인 건 아신데 그 다양한 의견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제가 또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억울해요. 그런 게 아니라고 기우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여기까지고요. 저는 8월 3일 토요일 날 금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지나가서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건 내일 방송에서 전해드릴게요. 예,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